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굿모닝 엠비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라 중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등 이 방역 지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접종이 세계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문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윤 총장 측은 위법한 징계라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인 반면 법무부는 대통령이 제거한 사안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오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서풍의 유입으로 한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회식이나 돌잔치, 집들이 같은 사적 모임을 제한해서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약 2주간 이어집니다. 첫 소식 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다급하게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막은 건 그만큼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쏟아져 나왔고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도 6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 방역 위기에 몰린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손을 잡고 긴급 방역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 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내와 야외 상관없이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엔 5명 이상 참석할 수 없습니다. 회식, 동창회, 동호회 같은 친목 모임뿐만 아니라 집들이, 돌잔치, 칠순년 등 가족 행사도 사적 모임에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특수성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10명 이하 집합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1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됩니다. 수도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이어 정부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갑작스럽게 금지되자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원정 송년회 이야기까지 오가는 데다 강원도 숙박업소는 이미 연말 예약이 꽉 차 빈 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당장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수도권 숙박업소들은 울상입니다. 갑작스러운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연말연시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를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실제로 들어간 인원을 어떻게 확인할지, 정확히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한지도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4인 이상은 뭐 이렇게 뭐 안 된다 막 이랬다가 뭐 직계 가족이면은 뭐 6인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규정을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외식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테이블 쪼개기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매출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대료 못 낸 거, 또 급료 못 주는 거 이런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좀 피부에 닿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연말을 즐기려는 이른바 원정대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송년회를 즐기기 위해 수도권에서 대구로 이동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약 경쟁이 치열한 동해안 곳곳의 리조트는 새해 첫날 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대부분 만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예약된 지가 벌써 한 달 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가끔 한두 개씩 방이 비었다가 예약이 되고 이런.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한층 더 고삐를 조이면서 규제를 피한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마지막 카드라며 가짜뉴스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는 혹시나도 무증상자가 아닐까 진단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감염이 많이 증가한다니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점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곳곳에서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에서는 벌써 5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국내 발생은 892명, 70%가 수도권이었습니다. 연일 1,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누적 감염자는 지난 10일 4만 명을 넘은 지 11일 만인 어제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의료진 감염자 수도 모두 30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산 지수가 1.28 정도이고 저희가 추계 이 감염 재생산 지수의 통계적인 수치로 확진자 수를 예측을 하면 다음 주에는 1,000명에서 한 1,200명 사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3단계 격상은 마지막 카드라며 3단계 격상 확정 같은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예정했던 특별 방역 점검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그제 하루 동안 무려 24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와 인천에는 코로나19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은 없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그제 하루만 코로나19로 24명이 숨져 지난 17일 22명이 사망한 지 나흘 만에 다시 하루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인 환자는 274명. 이들을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와 인천에는 중증 이상 환자가 입원할 병상이 아예 없고 서울에도 불과 6개뿐입니다. 결국 입원 대기 중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민간 상급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원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시설 공사를 시작했지만 병상 확보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경기도는 민간병원에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인력 긴급 동원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산모가 응급실 입원이 늦어져 아이를 사산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응급실로 들어갈 수 없는 규정 탓이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선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16살이 넘는 사람들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한 지 반나절도 안 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식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판매 승인은 코로나19처럼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1년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긴급 조치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하면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최근 영국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변종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say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vaccine will not work against the new variant of the coronaviru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하면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는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에선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종사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직원을 상대로 우선 접종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90만 명을 넘은 미국은 매일 20만 명 내외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도 직격탄을 맞다 보니 미국에선 무료 식료품 배급소의 긴 줄이 선 광경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미 정부는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1인당 $600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 동트기 전부터 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식료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I'm very independent and do not like to ask for help. But sometimes you just have to do. God humbles you. 비슷한 광경은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선 음식을 나눠주기 1시간 반 전부터 차량 500대가 몰려들었습니다. This is another indication of the pain and the suffering that's being felt all across our nation. 미국 푸드뱅크 네트워크인 피딩 아메리카는 지난해보다 무료 배급 수요가 6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에 의존하게 된 미국인도 2천만 명을 넘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9천억 달러, 우리 돈 993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민 한 사람당 $600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예정대로 열립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로 전국 법원에 3주 휴정을 권고했지만 시급한 사건의 경우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합니다. 후보자의 정책 목표나 방향, 개인 도덕성 등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격돌할 전망인데요. 야당은 막말 논란 등이 불거진 변창흠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인사청문회에 돌입합니다. 먼저 오전 10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릅니다. 야당은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후보자가 선거관리주무부처인 행안부를 맡는 건 선거 중립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덕철 후보자에 대해선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복지부 관료 출신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질 역량이 있는지가 검증될 예정입니다. 격전지는 내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될 전망인데 야당은 이쪽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당시 피해자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됐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한 겁니다. 진정 국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변 후보자는 막말 논란에 이어 자동차세 상습 체납, SH공사 사장 시절 법인카드 과다 사용 등도 문제되자 부랴부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의 집중 포화는 쉽게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어제 저녁 김포공항역에서 고촌역으로 향하던 김포도시철도 전동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길에 승객 400여 명이 1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혀 불안에 떨다 선로를 걸어서 대피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전동열차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멈춰선 열차에서 내린 탑승객들은 깜깜한 비상통로를 통해 걸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김포공항역을 출발해 고촌역으로 향하던 김포도시철도 전동열차 한 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뒤이어오던 다른 전동열차까지 멈췄고 두 열차에 탑승한 승객 총 400여 명이 불안에 떨며 1시간가량 열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고 호흡곤란을 겪은 승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 후 수리가 끝나면서 승객들은 겨우 하차할 수 있었고 대피도를 따라 2km 떨어진 고촌역으로 이동한 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사고 직후 중단됐던 전 구간 상하행선 운행은 발생 3시간 만인 밤 9시 45분쯤 재개됐습니다. 사고 열차를 차량 기지로 옮긴 김포 골드라인 측은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 백신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급이 늦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개발을 강조한 발언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엔 국가연구개발, 즉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7조 4천억 원으로 편성해 백신 개발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D 예산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민간까지 합치면 내년 R&D 분야 투자금이 1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번째 규모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7개국과 함께 참여한 국제 핵융합 실험로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등 최근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도 언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해 자연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자유 특구를 마련하고 조세 감면 혜택을 강화해 민간의 연구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쌍용 자동차가 지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여년 만에 또다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쌍용차는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 원과 산업은행 대출금 900억 원 등 총 1,600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북핵 협상 라인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최전선에 나서는 우리 측 대표를 바꾸면서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호흡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차관급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2017년 이도훈 본부장이 임명된 뒤 3년 3개월 만에 한국 측 북핵 수석대표 교체입니다. 노 신임 본부장은 외무고시 21기로 공직에 입문해 주미국 공사참사관과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거쳐 올 9월부터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일해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모로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곧 출범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해서 관련국의 각 대표들과 하루속히 긴밀한 그런 소통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과 중국 등 북핵 협상 관계국들과 비핵화 문제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사실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미국 정권 교체와 함께 외교 안보 인사들이 물갈이되면서 우리나라도 북핵 협상 라인을 재편하고 새 판 짜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였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지만 아직 비건 대표의 후임 인사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 행정부 출범에 앞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노 본부장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한미 공조 강화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재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온천과 평양 골프장 홍보에 나서는 등 관광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통일부는 금강산 내 남한시설 철거는 코로나 등을 고려해 협의에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북한이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에 올린 평양 골프장 홍보 영상입니다. 평양 골프장에는 18개의 골프주로와 종합봉사건물, 골프봉사건물, 숙소, 낚시터를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있습니다. 골프 선수들과 애호가들 또 일반 손님들도 처음 우리 골프장에 와보면은 여기 꼭 다시 와서 골프를 배우겠다는 의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북한 노동신문이 전국 각지에서 온천 탐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한 데 이어 지난해 리모델링한 평양 골프장 홍보 영상을 다시 공개한 겁니다. 이 같은 행보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남한 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북한 내 관광 상품 개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관광의 목적은 국제 관광이고요. 외자 유치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 산업을 제한적인 개방은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독자 개발에 나선 것도 한미의 전향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이 금강산을 국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은 공감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산타가 우리 마을에 오고 있다는 노래 가사는 듣기만 해도 설레죠. 그런데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올 줄 알았던 그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 높은 전봇대 옆에 사다리차가 놓여 있고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엉켜버린 낙하산에 매달린 건 다름 아닌 산타인데요. 비대면 시대에 맞춰 하늘에서 사탕을 뿌리려고 패러세일링을 하다가 그만 낙하산이 전깃줄에 걸려버린 겁니다. 다행히 건강엔 이상 없이 구조됐다는데요. 다음부턴 안전운전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산타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타를 돕는 산타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한 건물 안으로 산타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어딜 가든 이제 체온 측정은 필수죠. 여기는 이름하여 영국 런던에 있는 산타 학교입니다. 한 기업이 화상으로 산타를 만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최근 출시했는데 산타들이 시스템 이용법을 배우려고 모인 겁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1대1로 통화할 수 있다는데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산타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공간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하네요. 장식장을 빼곡히 채운 산타클로스 관련 장식들. 박물관이 아닌 미국 덴버의 한 가정집 지하실인데요. 이 부부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산타 수집품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수집을 시작했는데 부부는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기념일마다 선물 대신 수집품을 더하고 있다고요. 1년 내내 모아뒀다가 크리스마스를 맞으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마당에 전시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파는 물러갔습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 없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도로 어제보다 약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상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주춤하는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수치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의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한편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로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북에서는 낮까지 눈발만 날리겠고요. 호남과 영남 서부 내륙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살짝 스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서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수도권과 영서에서는 눈이 조금 쌓일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곳곳과 영남 내륙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가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 영하 5.1도, 대구는 영하 3.7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9도, 전주와 대구 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후 성탄절에는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